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지안 씨가 발을 들인 시댁 거실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시장에서 본 무거운 식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안 씨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대리석 탁자 위에서 번쩍이는 은빛별 로고였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둘째 며느리 혜진 씨의 병원 임용을 축하하며 준비한 신형 벤츠의 차 키였지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있던 박 여사는 지안 씨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혜진 씨는 마치 보란 듯이 휴대폰으로 벤츠의 선루프 기능이 담긴 영상을 크게 재생하며 웃음을 터뜨렸고요. 박 여사는 그제야 지안 씨의 낡은 운동화와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천한 피가 들어와서 거실 공기가 탁해졌다는 폭언이 박 여사의 입술 사이로 서슴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안 씨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구니를 고쳐줄 뿐이었죠. 박 여사는 혜진 씨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의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환자만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지안 씨에게 이번 시조부 제사 음식은 30명분을 준비해야 하니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고요. 혜진 씨는 거실 가득 쇼핑백을 풀어놓으며 지안 씨가 붙여야 할 전 냄새가 옷에 벨까봐 걱정된다는 듯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지안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향하며 곁눈질로 거실 탁자 위에 차 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는 사실 대기업 본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지안 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가방 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인 김 회장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업 자금을 박 여사가 어떻게든 융통해 주기만을 바라며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 것이죠. 주방으로 들어온 지안 씨는 차가운 수돗물을 틀고 흙이 묻은 채소를 하나하나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매운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지안 씨는 밤새 홀로 전을 부치며 홀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지안 씨는 휴대폰을 꺼내 박 여사가 운영하는 재단의 비리 장부가 담긴 파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숫자들은 박 여사가 그동안 쌓아온 가짜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지안 씨는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예약된 호텔의 세부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지안 씨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기름기에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와 혜진 씨의 새 차가 주차된 마당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집구석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안 씨는 확신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사상 준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과일만 깎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가서 깎아라. 의사 동서는 피곤해서 방금 잠들었으니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안 씨의 대답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향해 아주 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안에서 차려내는 마지막 제사상이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박 여사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안 씨는 그 화려한 공간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 남루한 가사 도우미 복장을 한 채 불려나갔지요. 박 여사는 지안 씨에게 손님들의 겉옷을 받아 정리하고 비워진 와인 잔을 채우라는 굴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진 씨는 자신의 병원 동료들을 한데 모아놓고 지안 씨를 가리키며 비웃음을 섞어 소개했습니다. 지안 씨를 집안의 귀한 며느리가 아닌 갈 곳 없어 거두어준 먼 일가 친척이라며 거짓으로 떠벌린 것이죠. 혜진 씨의 동료들이 무심코 떨어뜨린 와인 잔이 바닥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안 씨는 그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유리 파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여사는 후원자들 앞에서 지안 씨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실을 들먹였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몸놀림이 둔하다며 지안 씨의 아픈 과거를 대중의 안주거리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연회장 구석에 배치된 수행 비서와 눈을 맞췄습니다. 비서는 일반 하객으로 위장하여 박 여사와 혜진 씨의 오만한 행동들을 고성능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잠시 뒤 지안 씨는 화장실에서 혜진 씨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의사 면허가 사실은 돈을 주고 산 대리 시험의 결과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 속에 저장해 두었고요.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박 여사는 지안 씨에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뒷문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안 씨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안 씨를 기다리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지요. 세단에 올라탄 지안 씨는 도우미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 여사의 재단 횡령 장부와 조금 전 녹음한 혜진 씨의 부정 면허 증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 씨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재단 건물을 바라보며 시아버지의 칠순 잔칫날을 최종 결전의 날로 확정했습니다. 동서, 와인이 바닥에 튀었네. 의사 선생님들 신발 더러워지기 전에 얼른 닦아야지.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어머, 우리 동서는 정말 이런 일이 적성에 맞나 봐. 손놀림이 아주 능숙하네. 혜진 씨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지안 씨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박 여사가 쌓아 올린 가짜 명예의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상상하며 그녀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뀔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단 하루 앞둔 날, 시댁 거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한 씨를 불러 세우더니 자신이 아끼는 명품 가방의 실밥이 풀렸다며 당장 백화점에 가서 수선해 오라고 명령했지요. 지한 씨는 턱 끝까지 차오른 피로를 누르며 묵묵히 가방을 받아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지한 씨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장님의 지시를 받은 VVIP임을 알아보고 극진한 예우로 맞이했고요. 하지만 지한 씨는 박 여사가 붙인 감시원의 눈길을 의식하며 서둘러 수선 업무만 처리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한 씨를 맞이한 것은 난장판이 된 자신의 방과 쓰레기통에 처박힌 부모님의 유품 시계였습니다. 혜진 씨는 지한 씨의 방을 제멋대로 뒤져 낡은 물건들이 집안 공기를 흐린다며 함부로 내다버린 것이었죠. 지한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자 박 여사는 감히 의사 동서에게 대드느냐며 지한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지한 씨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도 어머니의 화를 돋우지 말라며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지한 씨는 쓰레기통에서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시계를 되찾아 품에 안으며 이 집안과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맹세했지요. 그녀는 곧바로 전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청구서의 최종 공증을 마쳤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본가인 진성그룹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지시했고요. 박 여사는 다가올 파멸을 꿈에도 모른 채 칠순 잔치에서 뽐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지한 씨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상자를 정성껏 포장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나 미련 대신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릴 파괴적인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는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어떻게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실 수 있나요?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의사 동서가 내 방 청소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지안아, 제발 좀 참아. 내일이 아버지 칠순인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거야? 남편의 비겁한 외면을 뒤로 한 채 지한 씨는 자신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화려하고 오만한 저택이 누구의 발밑에서 무너지게 될지 지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와 혜진 씨의 웃음소리가 지한 씨에게는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지한 씨는 부모님의 시계를 손목에 차며 내일 정오가 되면 시작될 복수의 시침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시아버지 김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는 화려한 꽃장식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혜진 씨가 선물했다는 벤츠차 키를 지인들 앞에서 흔들며 의사 며느리를 얻은 것이 가문이 영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반면 지한 씨에게는 연회장 구석에서 손님들의 무거운 외투를 받아 정리하고 구두를 닦으라는 굴욕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행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시부모님을 위한 헌정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 되자
지한 씨는 무대 옆 대형 스크린 컨트롤러 앞에 섰습니다. 지한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축하 영상 대신 박 여사가 그동안 재단 공금을 빼돌린 상세한 회계 장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혜진 씨가 대리 시험을 모의하며 주고받은 추잡한 음성 녹취록과 지한 씨에게 폭언을 퍼붓던 박 여사의 영상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요. 순식간에 잔치상은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박 여사는 사색이 된 채 스크린을 가리려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지한 씨는 구석에서 입고 있던 초라한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수천만 원 상당의 한정판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과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박 여사와 시아버지를 압박하며 수갑을 준비했지요. 혜진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번진 얼굴로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요, 어머니. 망가진 건 처음부터 어머니의 양심이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지한 씨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차갑고 명또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속에서 지한 씨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무너져가는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 대신 오만한 권력을 심판했다는 승리자의 서늘한 광채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평생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며느리의 반격에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시댁의 몰락을 알리는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한 씨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이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진성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일렬로 들어와 지한 씨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우를 갖추었지요. 박 여사는 방금 전까지 하대하던 며느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지한 씨는 바닥에 엎드린 혜진 씨의 눈앞에 그녀가 자랑하던 벤츠가 사실은 박 여사가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하여 구입한 것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지한 씨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지한 씨는 그 손길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뿌리쳤지요. 지한 씨의 수행 비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시댁이 진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독촉장을 박 여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연회장에 참석했던 수많은 하객은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휴대폰을 들어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지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남편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그 자리에서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한 씨의 지시를 받은 호텔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는 시댁 식구들을 연회장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퇴장시켰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상을 뒤로 한 채 지안 씨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자신의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진성그룹의 딸이라는 걸 아셨으니 이제 그 가문의 격이라는 걸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가 식구 아니냐? 식구라뇨. 당신들에게 저는 그저 부리기 좋은 하녀였을 뿐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호텔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안 씨는 3년 동안 억눌려 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비리 증거들은 이제 그녀를 얽매던 사슬이 아닌 적들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지안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갈 새로운 내일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의 폭로가 시작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복지재단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이사장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면서 박 여사는 단돈 10,000원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둘째 며느리 혜진 씨 역시 대리 시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꿈에 그리던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에서 즉각 파면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진성그룹의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지안 씨의 마음을 돌려보려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지만 지안 씨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박 여사는 살던 대저택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과거 지안 씨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제사 음식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혜진 씨는 압류당한 벤츠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박 여사의 욕심 때문이라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지안 씨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 전원을 명예훼손과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그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현대판 콩쥐 며느리의 화려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켰지요. 지안 씨는 시댁이 소유했던 건물을 경매에서 직접 매입하여 그 자리에 진성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센터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금순 씨. 이제는 그토록 무시하던 천한 것이 만든 밥도 못 얻어 드시겠네요. 지안아, 제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기회를 다오.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는 법원 판결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죠. 박 여사의 비굴한 애원에도 지안 씨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동정심 대신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자 지안 씨는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비로소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독초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땅을 일굴 준비를 마친 것이죠. 지한 씨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부모님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 땅을 찾아 조용히 홀로 섰습니다. 그녀는 혜진 씨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러나 다시 되찾아 반짝이게 닦아낸 부모님의 낡은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야 시댁이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고하며 지한 씨는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죠. 납골 땅을 나서는 길에 다시 마주친 박 여사는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지한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한 씨는 그녀를 보지도 않은 채 마치 길가에 놓인 돌을 지나치듯 차갑게 외면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한 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만들었던 평범한 주부로서의 모든 기록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대신 진성그룹의 경영 지휘봉을 직접 잡으며 본격적으로 기업의 전면에 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고요. 한편 혜진 씨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지한 씨의 삶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지한 씨에게 받은 위자료조차 빚잔치로 모두 날려버린 채 좁고 어두운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지요. 지한 씨는 재단의 비리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며 박 여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서류에 서명하는 지한 씨의 손길에는 이제 망설임 없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며느리가 아닌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한 씨는 시댁에 흔적이 남아있던 낡은 물건들을 모두 처분하고 거실을 자신의 취향대로 새롭게 단장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미소를 바라보며 지한 씨는 어제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내고 내일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이제 당신들의 몰락이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한아, 우리가 정말 남남이 되어야 하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지한 씨의 단호한 거절은 박 여사의 통곡 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도심의 풍경을 감상하며 비로소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한 씨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1년 후 지한 씨는 진성그룹의 최연소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화려한 복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취임식장 앞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행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찼고 지한 씨는 당당한 걸음으로 레드 카펫을 밟았죠. 그 시각 허름한 단칸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박 여사는 화면 속 빛나는 지한 씨를 보며 컵라면을 먹다 오열했습니다. 지한 씨는 취임 연설에서 배경이나 학벌이 아닌 사람의 실력과 인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지한 씨는 곁을 지켜준 비서와 함께 소박하지만 격조 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진정한 휴식을 즐겼고요. 이제 지한 씨는
더 이상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명절마다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시장 통해서 고된 일을 하던 혜진 씨는 지한 씨의 얼굴이 크게 붙은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지난날의 오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지한 씨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갑질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법률 상담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한 씨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은 사회공헌센터 개관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지한 씨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에 화답하며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위대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는 오늘의 끝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빛날 지한 씨의 내일을 약속하는 서막과도 같았지요. 지한 씨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행사장 문을 열고 나가며 자신만의 왕관을 쓴 채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